개발 협력 분야다 보니까 도대체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해야 되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결국 언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마치 내가 언어를 완전히 네이티브 수준으로 막 영어 성적이 거의 만점에 맞게 내가 실력이 좋아야만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많은 분들과 이제 일하고 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됐어요.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으시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수가 있으시다든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경험을 많이 못 해본 경우에는 좀 많이 서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 실력이 조금 낮더라도 굉장히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잘 이해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언어를 연습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영어 점수를 따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글이나 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조금 서툴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문서나 또는 그냥 듣기로 왔을 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정리하고 캐치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기술 위주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 국제개발협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현지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사고방식,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읽어내고 이해하는 능력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말이 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럼 결국 이것은 또 자연스럽게 현장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현장 경험과 공부를 하는, 학위를 따는 과정은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라서 현장 경험을 한 번 하고 또 학위를 한 번 땄다고 해서 국제개발협력의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제 저희의 선배들이나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현장을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부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활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장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국제개발협력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의 그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경험과 이해가 없으면, 또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없으면 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깊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하고는 또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좀 전체적인 틀과 체계적인 이해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체험을 하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하는 자원활동 또는 인턴십 또는 여행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아무리 자원활동을 하고 인턴십을 하더라도 그냥 외국인처럼 계속 지내고 현지 문화로, 현지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녹아들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지낸다면 현장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진짜 제대로 된 현장 경험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셨다면 가능한 진짜 현지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들, 현지 사람들과 진짜 진하게 만나고 깊은 소통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돕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는 그러면 어떤 역량으로 어떤 분야로 이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살짝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기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거의 4년 이상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사실은 없어졌고 좀 잊어버렸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열심히 블로그 글을 기록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일기장과 블로그를 펴보면 정말 내가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느꼈단 말이야 라고 저도 놀랄 만큼 굉장히 생생한 정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국제개발협력이나 NGO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제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현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정말 현장을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현장을 가실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기관에서 활동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 기관에 가시면 분명히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또 현장 경험이 많으신 선배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그 분야에서 단연간 활동을 하시면서 생생한 경험과 또 커리어를 발전시켰던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나는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시라면 학교에 잘 찾아보시면 교환학생이나 연수 프로그램으로 와 계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를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 나라를 간 것만큼이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얘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출신의 현지 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진다면 또 현장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생생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공을 하고 뭐 언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현장 경험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이제 뭐 한 번의 배움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개발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제 어떤 NGO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거고 제가 또 반갑게 동료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NGO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환상도 있고 실제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셨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